1페이지 펴보세요. 교재 1페이지. 우리가 재무관리는 2차 과목이지 사실 1차 과목은 아니기 때문에 1차는 그냥 보조 역할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재무관리 객관식용으로는 목표, 우리의 목표부터 먼저 정리하자겠죠. 몇 문제 나온다고 했죠? 16개 나와요. 16개. 그럼 그 1페이지 옆에 보면은 그 평균적으로 나온 거 해놨죠? 쫙 보면 제일 웨이트가 많은 챕터가 몇 장이에요? 3장이죠. 3장 이름은 CAPM이에요. 포트폴리오하고 CAPM. 그래서 일단 그 챕터별로 웨이트를 만들어 놨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객관식 재무관리의 목표는 고득점이 아니고 얼만큼 효율적으로 하느냐 이게 목표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의 목표 점수는 몇 점이에요? 16개 중에. 네? 안 되겠지만 목표라도 세우라. 몇 개. 그래서 10개에서 12개요. 더 이상은 하지 마세요. 14개에서 딱 12개를 목표로 한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일단. 그럼 12개에서 10개에서 12개를 맞추려면 실제로 몇 문제를 풀어야겠어요. 실제로는 12개에서 14개만 푸시면 돼요. 그럼 시험장 가서 모르는 게 한 2개에서 4개 나오는 건 괜찮은 거예요? 제껴요. 그냥 찍어요. 찍어도 괜찮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은 일단은 12개에서 한 14개 정도를 풀고 그 중에서 한 2개 틀린다고 생각하면 10개에서 12개는 맞출 수 있겠죠. 그럼 재무관리는 해줄 수 있는 역할은 다 한 거예요. 객관식에서는. 그리고 이제 2차 가서 제대로 하는 거지 1차에서는 이게 주요 과목이 아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의 목표는 이제 재무관리에서는 우리는 MPV가 목표예요? IRR이 목표예요? 고득점이 목표예요? 효율성이 목표예요? 그럼 일단 1차에서는 IRR인 거예요. 그럼 한 2달 동안은 IRR을 목표로 일단 집중적으로 정리하란 말이에요. 근데 내년도 1차 합격한 다음부터는 MPV로 바꿔야겠죠. 그럼 1차에 MPV로 목표로 하는 거 뭐 상법 이런 거죠. 상법, 회계야 그런 데서 고득점을 받아야 되니까 그럼 제가 해줄 수 있는 거는 10에서 12개를 맞추는데 시간을 줄여드려야겠죠. 그잖아요. 왜냐면 그 시간을 배정에다가 상법이나 이런 데로 이동을 시켜야 되는 거니까 어떻게 짧은 시간 안에 이걸 정리할 거냐. 그리고 너무 이렇게 평상시 출제 경향에서 벗어난 거 있잖아요. 그건 틀린다고 생각하란 말이에요. 갑자기 난데없이 블랙숄즈가 1차에 나왔다. 그럼 틀리는 거예요. 그거는. 제껴주시고 대신에 평상시 교양률에 나오는 걸로만 맞춰도 10개에서 12개는 맞추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 수업 목표를 잡아주시란 말이에요. 일단은. 너무 어려운 건 수업 시간 안 할 거예요. 어차피 시험장 가서 안 할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되도록이면 어떻게 시간을 줄일 거냐. 거기다 목표를 삼고 할 테니까요. 거기 맞춰서 잘 보시고 그 1페이지 옆에 그 출제 경향을 잘 보면 현재 이제 제일 잘 나오는 챕터가 포트폴리오랑 CAPM이에요. 그럼 CAPM은 완벽하게 정리가 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제일 잘 나오는 챕터가 채권하고 그 다음에 옵션이죠. 채권하고 옵션 쪽 그쪽도 잘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 수험 스타일은 어떻게 하냐면 1장, 2장, 3장, 4장 해서 10장까지. 자, 그 다음에 난이도는 수업 시간에도 한번 설명했는데요. 자, 상중한 난이도가 있으면 공부하는 스타일을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했죠. 그래서 예를 들면 옵션은 난 어려우니까 옵션은 제낀다. 그럼 어느 한 챕터 딱 찍어가지고 그 챕터만 깊이 판다 이러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공부를 이렇게 하셔야 돼요. 옵션이 요번에 쉽게 나올 수도 있죠. 그럼 조금만 공부하면 맞출 수 있거든요. 자기가 포트폴리오를 준비하고 갔는데 굉장히 어려운 이상한 지수가 나왔어요. 그걸 못 푸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이렇게 파지 말고 이런 식으로 넓게 파란 말이에요, 일단. 어차피 이렇게 나오는 건 틀리라고 낸 거죠. 어느 한 챕터에서 깊이 있게 낸 건 그건 틀려주셔야 돼요. 그래서 전 챕터를 대신에 중요한 공식들은 다 외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옵션에서 블랙숄즈라든가 또는 뭐 푸콜 페널티 있죠. 그런 건 다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일단은. 1차 시험의 스타일은 이런 식으로 해야지 이런 식으로 깊이 파고 이건 2차 스타일이죠. 2차는 또 이렇게 해야 돼. 2차는 왜냐면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 말씀에 2차 갔을 때는 옵션을 포기해야겠죠.
그럼 CAPM 나오면 난 맞춘다 그런 마인드로 하는 거지만 1차는 지금 16개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딱 보니까 한 1.5개씩 골고루 나오고 있잖아요. 그죠? 골고루 준비하셔야 되고 특히 1차는 출제자 스타일에 따라 이 웨이트가 막 바뀌어요. 어떤 분이 채권 전공자가 들어가면 채권이 재밌으니까 채권을 막 한 3개, 4개 넣는 말이에요. 또 이 주식 전공하는 사람들은 포트폴리오 쪽으로 많이 내기 때문에 그 스타일에 맞추려면 이런 식으로 좀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일단 그래서 그거 잘 보시고요. 자, 일단 챕터를 한번 읽어볼 테니까 한 페이지 앞으로 가서 목차를 가보세요. 자, 1장은 재무관리 기초니까 오늘은 첫 시간이기 때문에 주로 용어들 그동안 배웠던 용어들 이런 거 좀 정리하고요. 그래서 오늘은 1장하고 2장 조금 더 할 거예요. 그래서 주식평가. 우리 시험에 나오는 주식평가는 DDM밖에 안 나오니까 배당 할인 모형 있죠. DDM 모형 위주로 정리할 거예요. 그다음에 내일은 이제 3장에 포트폴리오랑 CAPM 이건 시험에서 이제 집중적으로 나오니까 특히 그동안 기본서에 있었던 지표 말고 또 새로운 지표들이 몇 개 있어요. 그런 거는 혹시 모르니까 외워놓으시면 혹시 나올 때 대비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자, 4장에 자본예산 1차에 나오는 자본예산 일단 좀 얄팍하게 나오죠. MPV, IRR, 뭐 PI 비교하는 거니까 그런 내용들 정리하는 스타일로 하면 되고요. 자, 5장의 자본구조 이론은 일단 핵심은 MM이죠. MM을 기점으로 MM 이전 거랑 MM 이후 거를 교통정전을 할 수 있느냐 뭐 이런 스타일로 나오는 거죠. 자, 6장의 M&A는 요즘 한 문제씩은 꼭 나와요. 자, M&A에서 제일 잘 나오는 게 교환 비율이죠. 교환 비율. 그래서 ER을 어떻게 계산할 거냐 뭐 이런 게 잘 나오고. 자, 7장의 채권은 최소한 2문제 나온다 보시면 돼요. 그럼 그 2문제 중에 100% 하나 나오는 게 듀레이션이죠. 듀레이션은 피해갈 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8장의 옵션이에요. 자, 옵션에서도 시험에 잘 나오는 게 요즘 그 포지션 있죠. 그래서 예를 들면 강세 스프레드, 약세 스프레드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기억나요? 강세, 약세.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딱 보면서 강세기 생각나야 되고요. 그럼 그거 될 때까지 강세, 약세. 그때 뭐 보고 잡으라고 했어요? L 보고 잡으라고 했어요? H 보고 잡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러면 안 된다고요. 이게 될 때까지 계속 반복을 하시란 말이에요. 일단 더 깊이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저 딱 보자마자 저게 강세다, 약세다, 스트랩 이런 거 있죠. 스트레들, 스트랭글 그런 거 안 헷갈릴 수 있게끔 계속 회독수를 올릴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깊이 있는 문제보다는 하여튼 저런 스타일로 준비를 하시란 말이에요. 자, 그다음에 9장의 선물은 뭐 가끔 한 문제씩 나오니까요. 자, 마지막에 10장의 환율도 100% 나오죠. 100%. 환율도 100% 나옵니다. 일단. 그럼 수출 기업하고 수익 기업의 환해지 전략 뭐 이런 스타일로 나오니까 그런 식으로 나중에 대비를 하시면 돼요. 일단. 자, 어쨌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다음에 맨 뒤에 어디를 가 보냐면 자, 160페이지 가 보세요. 160페이지. 어차피 객관식 재무관리는 계산 문제보다는 옳은 것은 틀린 것은 이게 워낙 많이 나오다 보니까 거기 100개를 체크리스트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거 해답은 없어요. 그래서 체크리스트를 잘 나중에 어떻게 할 건 마지막 시간에 할 건데 여러분들 이제 마지막 시간의 목표는 뭐냐면 100개 중에 최소한 몇 개는 맞춰야겠어요. 70개. 100개 중에 70개가 딱 난 답이 같이 나온다. 그러면 1차 되는 거예요, 이번에. 70개가 안 된다. 그럼 뭐 딴 걸 더 열심히 해야겠죠. 어쨌든. 그러니까 재무 관리는 안 된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70%가 되는지를 마지막에 점검하는 거니까 마지막 날 희비가 엇갈릴 테니까 그때까지는 일단은 보자 기다리자 이 말일 어쨌든 우리 지금 수업 목표는 객관식 재무관리 목표는 고득점이 아니에요. 시간을 어떻게 줄일 거냐. 거기다 포인트를 두고 하여튼 강의를 할 테니까 거기에 맞춰 주셔요. 자, 다시 교재 1페이지로 와주세요. 자, 1페이지 거기 재무관리의 분야에서 제가 2개로 나눠놨죠. 저 수업 시간에 설명드렸는데 왼쪽에 기업 재무는 발행자 입장이죠. 주식이나 채권을 발행한 쪽 기업 입장의 재무관리고 오른쪽에 투자로는 투자자라고 있죠. 투자자. 거기다 투자한 사람들이 보죠. 그렇죠.
경제학은 전체 경제에 있는 시장을 다 관할한다면 재무관리는 자본시장만 보는 거예요. 캐피탈 마켓의 움직임만 집중적으로 보는 거를 재무관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 재무관리는 기업이 자본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할 거 아니에요. 조달해서 어디다 투자할 거란 말이에요. 예를 들면 최근에 LG전자가 1조를 증자했죠. 그러니까 주가 올랐어요, 내렸어요? 내리죠. 우리가 배운 대로 이 외부 자금을 유입할 때 차입보다 신주 발행하면 부정적 신호죠. 자금 조달 우선순위 이론이 있었잖아요. 거기서 제일 안 좋은 순서로 이 자금을 발행했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가는 거란 말이에요. 일단은. 그럼 어쨌든 기업이 자금을 어떻게 끌어당겨서 어디다 투자할 거냐 이거예요. 투자하고자 하는 시장은 한마디로 실물 시장이죠. 그럼 기업의 역할은 뭐냐면 자본시장에 있는 자금을 가져다가 실물 시장에서 투자해서 효율적으로 투자하라는 거죠. 그럼 자본시장에서 끌어당겼을 때의 비용을 뭐라고 배웠어요? K, 외기라고 배운 거죠. 그러면 그거를 실물 시장에서 투자했을 때 이 발생한 수익률을 IRR이라고 배운 거니까 그러면 IRR이 외보다 크게 창출한 기업이 잘하는 기업인 거잖아요. 그걸 다루는 게 이제 기업 재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반대로 이쪽은 그런 기업에다 투자하는 쪽이 있겠죠. 투자자 관점에서 보는 재무 관리를 투자로 인해라고 한다 이렇게 하기로 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가는 거죠. 그잖아요. 현금을 쏴주는 거잖아요. 저런 식으로. 결과적으로 투자자에 있던 돈이 자본시장을 통해서 기업에 가져가면 그 돈이 이제 실물시장으로 올라가는 거니까 그럼 이 중간에 있는 기업의 역할이 뭐냐 이걸 다루는 게 재무관리고 이쪽이 기업 재무예요. 영어로는 corporate finance라고 했었죠. 기업 재무고. 그다음에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그럼 어떤 기업이 좋은 거냐, 또 주식이 좋은 거냐, 채권이 좋은 거냐, 뭐 이런 걸 논쟁하는 거를 투자로 하는 거죠. 1차에서는 기업 재무가 좀 더 중요하고 2차에서는 저쪽 이 투자론 쪽이 난이도가 있기 때문에 사실 2차 당락은 이쪽에서 좀 많이 좌우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기업이 자금을 조달하면 수업 시간에 한번 했는데요. 조달된 자금을 영어로 뭐라고 했었냐면 캐피탈이라고 했었죠. 캐피탈. 자, 캐피탈인데 이 현금을 쏴준 사람들한테 해당되는 그 권리를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채권을 주면 그때 이쪽을 뎃이라고 했었죠. 뎃. 그 다음에 주식을 주면은 이쿼티라고 했었죠. 일단 용어도 이제 이 재무관리에서 좀 구별하기로 했는데 이쿼티는 한국말로 뭐라고 했었어요? 캐피탈은 한국말로 뭐예요? 자본, 이쿼티도 자본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계학에서 이쿼티 그러면 자본인데 재무관리에서 자본 그러면 여기 얘기하는 거죠. 그잖아요. 자본 예산 그러면 이걸 어디다 투자할 거냐? 자본 구조 그러면 얘 구성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얘는 자기 자본이라고 하는 거죠, 그냥. 얘는 자기 자본, 얘는 타인 자본 이렇게 번역하는 거니까 얘는 타인 자본이고 얘는 자기 자본이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럼 이거를 어디다가 투자할 거냐를 논쟁하는 게 캐피탈 버지팅이에요. 자본 예산. 그럼 자본 예산의 대표적인 지표가 NPV죠. NPV, IRR 뭐 이런 걸 다루는 거고. 그다음에 이 구성을 논쟁하는 게 캐피탈 스트럭처죠. 자본 구조죠. 자본 구조. 자, 자본 구조의 대표적인 지표가 외기죠. 외기라는 거예요. 그럼 MM에 의하면 뎃을 많이 쓰는 게 좋다는 거죠. 근데 뎃을 너무 많이 쓰게 되면 또 기업 가치가 떨어지니까 최적 자본 구조로 가자. 그런 이론들이 몇 개 있었죠. 대표적인 최적 자본 구조 이론이 뭐 파산 비용 이론, 뭐 대리인 이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본 구조 이론이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업 재무의 양대 산맥이 자본 예산, 자본 구조죠. 여기 전부 다 기업 재무 이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원래 이제 한 번씩 배워봤으니까 대충 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자, 그다음에 이제 투자하는 쪽에서는 자, 전통적인 투자 대상이 주식하고 채권하고요. 그다음에 외환이죠. 외환. 그래서 일단 화폐, 이 외국 화폐에다 투자할 거예요.